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김연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 작년 여름 되게 더우셨죠? 네. 더워도 이만저만 더운 게 아니라 정말 힘들 정도로 많이 더운데, 이런 것이 왜 그럴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재미는 되게 없습니다. 이 과목이 되게 재미없고 딱딱하고 자꾸 이렇게 그런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또 알면 또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잘 모르면 절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지구가 곧 망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방법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그 절망과 희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1시간 동안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런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되게 멋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멋있는 게 아니고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제가 책도 이렇게 제 책을 한번 냈었는데, 이 책 표지도 저런 문양입니다. 이제 그 문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명함도 이렇게 쓰고 있고, IPCC라고 있어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해요. IPCC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6차 보고서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것도 보고, 또 이제 이것은 영국의 리딩 대학교의 에드 호킨스 교수가 고안한 가열화 줄무늬라고 해요. 가열화 줄무늬가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렇게 평온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지난 여름 또 올 여름처럼 덥지 않고 그냥 평온할 때는 이렇게 그리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하고 요거를 합성을 했어요. 창조적 모방이라고 하죠. 제가 처음부터 고안한 건 아니고 A와 B를 봐서 C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호남 모형을 제가 이름이 김현준인데요. 김스 모델이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A와 B, C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지구 지표면 온도 내지는 기후 위기를 제대로 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그림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걸 바라고 여쭤본 건데, 아무튼 이 기후 위험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왜 이럴까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시면 그냥 피상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고, 뭐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꼭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픽토그램이라 그러잖아요.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그럴 때 수영, 뭐 쉽게는 우리 화장실, 그죠? 화장실에 여성, 남성 이렇게 안 쓰고 픽토그램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통계에 의하면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민, 우민 이렇게 써놔도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픽토그램을 그려놓으면 이게 남성 화장실, 이건 여성 화장실. 특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뭐 스위밍, 뭐 스키, 축구 이런 거를 영어로 표현해놓고 중국어로 표현해놓잖아요. 못 읽어요, 사람들. 흑인들 잘 못 읽습니다. 근데 그거를 픽토그램으로 그려놓으면 이거 수영이구나, 이건 테니스구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 기후위기에 대한 픽토그램이 없어요, 아직까지. 애석하게도. 이 위중한 것을 왜 그런 픽토그램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유엔 산하 기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너무 한가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데 그 기관 로고에서 너무 한가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렇게 좀 써서 전 인류가 왜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고, 기회 되면 제가 유엔에 건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 블로그 QR 코드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뭐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써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후에 대한 수다를 좀 떨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수다를 떤다 그러면 좀 비하적인 느낌이 있는데 사실 되게 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커뮤니케이션, 소통, 뭐 대화 그러면 좀 뭐가 좀 격이 있는 것 같은데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정보 공유를 해보자. 그래서 기후 수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거리를 여기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후 수다를 떨 수 있도록 뭐 비하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이 냄비 속 개구리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밑에서 물이 끓어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온천욕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얼른 그 위험을 빨리 인식하고, 이게 잘못하면 내가 여기 삶아지겠구나. 이거를 빨리 인식을 하고 빨리 뛰쳐나와야죠. 근데 애석하게도 이 냄비 속 개구리는 저기서 저렇게 삶아서 저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현준의 기후편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수다거리, 뭐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서 환경국장 할 때 노래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는 뭐 AI가 이렇게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벌써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직접 이렇게 그 가사도 써보고 노래도 해보고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나 모르겠네. 안 되죠? 노래는. 그래서 이렇게 율동공모전을 해서 애기들이 그 노래를 가지고 하면서 무의식 중에 이 기후가 어떤 거다. 우리는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이게 소리가 되네요. 볼륨이 됩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노래가 나오나요? 이거 안 되면 다음에. 뭐 제 블로그에 보면 다 이런 게 있어서. 그래, 학생들이고 애기들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어울려서 저런 노래를 율동을 하면서 우리가 기후위기가 뭐고 생태명이 뭐고 왜 저걸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저렇게 학생. 어떻게 됩니까? 더워도 어떻게 됩니까 노래?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해보시라는 재밌을 것 같아. 한번 불러보세요. 더워 자꾸 더워 지구가 더워 녹아 자꾸 녹아 빙하가 녹아 탄소 배출 이젠 안 돼 생태맹 안 돼 온실가스 줄여 친환경 가자 2050 탄소 제로 다 함께 실천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탄소 제로 달성해봐요 탄소요 안녕 탄소 안녕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탄소 제로 달성해봐요. 탄소요 안녕 탄소 안녕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워낙 음치라서 이런 데서 노래 부르긴 처음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생활 속에서 탄소를 좀 알고 이게 뭐다라는 거를 같이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중독성이 좀 강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많이 하고 만약에 제 전화를 저한테 주시면 제 컬러링이 저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있죠.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매년 그 글로벌 리스크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가 위험한지 이런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글로벌 리스크를 발표를 했는데요. 극단적 날씨가 두 번째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국가 간 갈등이라든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중대한 그 지구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이 있는데, 2025년도는 이런데요. 2027년도도 비슷해요. 2년 후에. 그런데 10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 2035년도에는 이 환경의 문제가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닙니다. 10개의 글로벌 리스크라는 것은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위험이라는 게. 그 중에서 무려 5개가 환경과 관련됩니다. 제일 첫째가 그 극단적 날씨잖아요. 두 번째가 그 생물 다양성의 손실, 그리고 그 에코시스템의 붕괴. 뭐 이렇게 해서 환경과 이 생태 문제가 엄청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좀 위험하죠. 그죠? 리스크니까요. 그죠? 글로벌 리스크니까. 그리고 이 10번째는 이제 폴루션, 이제 오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기후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시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이 기후위기라는 게 도대체 그럼 어떤 거를 기후위기라고 하나를 한번 좀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냥 남들이 뭐 기후위기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기후위기는 과연 뭘까? 그러면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있는데, 그 기본법에서 기후위기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놨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 극단적 날씨, 물 부족, 식량 부족, 그 다음에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한번 보세요. 여기 험한 얘기는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요번에 강릉 사태처럼 물 부족 현상으로 아마 이렇게 고통을 받으신 적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옛날 보릿고개 때 그 굶어 보신 분이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으네. 그런데 아무튼 이 배고픈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식량 부족.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우리 내륙 지역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이제 바다가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가서 어떤 나라는 잠기고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얘기는 다 있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역적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불가역적이에요. 그래서 어떻다?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다. 획기적인.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든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뭐 시민단체든 어디든 우리 획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하고 있나요?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것이 여기서 다른 것보다는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가까운 거리는 조금 걸어가고, 뭐 코드도 좀 빼고, 뭐 그거 갖고 되지는 않지만 물도 좀 아끼고, 그죠? 전기도 좀 아끼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덜 남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또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그런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 이게 그 기후위기의 정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후위기라는 것을 뭔지 아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온실가스를 확 줄여야 되는데 그게 기후위기래. 그거 안 줄이면 안 되나 봐.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셔도 거의 한 7, 80점 맞으시는 거예요. 그 똑똑해지신 거잖아요. 저기서 그때 두 번째 그림은 뭘 상징하는 건가요? 어떤 거죠? 요거. 요거? 네, 그 끝에 두 번째. 요거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물이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왜 올라올까요? 빙하가 녹아서. 또 하나? 이제 빙하가 녹는 것도 있지만, 빙하의 양도 있지만, 여러분들 왜 그 여름에 더우면은 철길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그죠? 바닷물도 더워지면 그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저 남태평양에 있는 투발루 같은 나라는 지금 잠기고 있어요. 아, 그 지금 잠기는 모습. 예, 예. 이제 그런 거를 이미지로 한 건데, 나중에도 이제 그 투발루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는 2100년, 2000, 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나라 전체가 다 잠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지금 크는 애들, 지금 한 대여섯 살 먹은 투발루 어린이들은 자기 나라가 없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늙어가요. 좀 서글픈 얘기죠, 그죠?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 날씨와 기후를 조금 구분해 보실 수도 있어요. 되게 유식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은 날씨를 날씨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후를 기후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기후와 날씨를 혼돈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좀 구분하잖아요. 그럼 되게 유식한 거예요. 날씨는 말 그대로 뭐몇 시간,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기상현상이에요. 그런데 기후는 거의 한 30년 정도의 그 오랜 기간의 그 날씨의 평균 상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날씨는 오늘의 컨디션이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뭐 찌부둥하다거나, 뭐 컨디션이 좀 덜 좋거나, 이게 날씨. 그리고 기후는 그 사람의 성격. 한 30년 이상 쭉. 그래서, 이럴 때는 기후라는 거를 쓰는 거구나. 이럴 때는 날씨를 써야 되겠구나. 근데 날씨는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데, 기후를 정확한 용어 정의를 잘 모르시고 쓰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셨죠, 오늘? 30년 이상 이렇게 쭉 날씨의 평균적 상태. 그 사람의 성격이다. 날씨는 기분이고, 컨디션. 여러분들 오늘 많이 유식해지시는 거죠? 아,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이런 그 지구의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현상이 이제 왜 일어나냐면 온실가스라는 게 있어요. 온실가스가 지금 7개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1.5%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구의 담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담요 역할을 해서 태양에서 빛이 들어오면 그게 지구에 도달했다가 다시 우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비닐하우스나 담요를 친 것처럼 열이 못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구가 더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이산화탄소하고 메탄 아산화질소 요거는 우리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 수소불화탄소는 삼불화질소, 가불화탄소, 육불화 이런 건 뭐 그 반도체 세정이라든지 이런 산업 공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보실 것은 요 메탄이라는 요거 CH4라고 있는데 이 체류 시간이 이산화탄소는 한번 우리가 배출되면은 이 대기 중에 한 200년 가까이 체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메탄은 몇 년이에요, 이게? 12년. 짧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2021년도 우리 COP라고 있는데 그 회의가 매년 열리는데 거기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메탄 서약을 하면서. 야, 요거 메탄 좀 줄여보면 내가 생애에 죽기 전에 이 기후위기 상황을 좀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체류 시간이 12년밖에 안 되니까 잘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위기 좀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메탄을 줄이는데 협약을 해서 줄여나가고 그럼 메탄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째는 우리 소고기에서 많이 나와요. 소고기. 소의 트림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소고기를 잘 안 먹고 그러면 또 보은 사람도 싫어하나? 여기 또 그래서 고기 먹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저는 제일 안 먹는 거 소고기. 그 다음에 염소, 양.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반추동물. 이제 그거는 메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리고 정이나 좀 고기 먹고 싶으면 닭고기. 그래서 이 고기를 비건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고기를 좀 먹고 싶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뭐 닭고기 쪽으로 하면 이 메탄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우주는 되게 신비해요. 그래서 그 자연적 온실 효과,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적 온실 효과와 인위적 온실 효과가 있는데 이 자연적 온실 효과가 없다. 그러면 여기 너무 추워서 못 살아요. 지표면이 한 영하 18도, 19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자연적 온실 효과는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이쪽 오른쪽과 같은 이 인위적 온실 효과예요. 사람이 인간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거예요. 이 자연 순환은 이렇게 균형적으로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5개 권역이. 그런데 어느 권역에서 어느 권역으로 일방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아주 막대한 양의 탄소가 가게 되면 불균형이 되잖아요. 이게 기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속에 있어야 되는 우리 기름하고 가스를 많이 빼서 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차가 다니고 공장이 돌아가고 발전소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권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탄소가 사람에 의해서, 그게 뭐 강아지가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끄집어내서 어디로 간다? 대기권으로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빠른 시간 안에. 산업혁명 이후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문제는 인위적 온실 효과다. 자연적 온실 효과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우리 지구 시스템은 대기권, 수권, 빈권, 직권, 생물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대기권은 우리 이제 이런 대기, 또 물, 얼음, 땅, 그다음에 생물권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아까 그 직권에 있는 탄소가 사람에 의해서 순식간에 빠른 시간 안에 대기권으로 가서 이 지구 시스템의 그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조금씩 줄여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넘어갈게요. 뭐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 좀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해수면이 2100년도에 2m, 2150년도에 5m까지 올라갑니다. 해수면이. 그러면 우리나라 부산, 인천, 영종도 다 위험하겠죠, 그죠? 목포 이런데 5m 올라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집중호우나 뭐 폭염, 가뭄 이것도 다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는 뭘 할 때 집중호우다. 그럼 1시간에 30mm, 하루에 80mm, 연 강수량의 10%가 하루에 내릴 때,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다 아실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위험하죠, 그죠? 위험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우량이에요. 1시간에 몇 미리가 내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한 1000미리가 한 열흘, 한 달 동안 내리면 괜찮아. 그건 장마야, 그냥. 추근추근 내리니까.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몇 미리가 내린다. 이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시면 이렇게 비가 올 때 운전하시면 이제 윈도우 브러시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때 비가 많이 와서 이걸 제일 빨리 해. 그래도 운전이 안 돼.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비상등 켜고 어떻게 해야 돼? 옆으로 서야 돼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갖고 안 돼. 이때가 시간당 강우량 몇 미리일까요? 이때가 30. 맞아요. 30이에요. 시간당 강우량 30mm가 그 정도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죠? 그 정도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진다 그러면 이게 한 30mm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30mm 비가 내릴 때 여러분들 우산을 쓰고 가면 우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비 다 맞아요. 우산 소용이 없어요. 그럼 그게 30mm야. 그런데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보세요. 어느 때는 시간당 강우량 100mm, 70mm, 80mm 막 이래잖아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건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재난의 CDEF 페노메논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줬는데 옛날 같으면 이런 재난이 그렇게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소규모이거나 아니면 가끔 일어나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 컴플렉시티 복잡하고 그리고 이게 다양해졌어요. 이번 산불 경상도 쪽에 난 산불 같은 것도 옛날 같으면 산등성이 조금 태울 수 있어요, 그죠? 산불 나면. 근데 왜 저렇게 커질까요? 그것은 이런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합쳐진 복합 재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성냥 뿌리는 담배꽁초에서 야산 조금 태우는 걸 산불이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산불 한 번 나면 몇 주씩 탑니다. 그래서 그 지 전체가 초토화가 돼요. 대형화가 되고 아주 복잡해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만 있는데 지금은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습도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 습도가 낮아지니까 어때? 그냥 이렇게 휘발유 부은 것 마냥 화르륵 붙죠.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그 강풍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담배꽁초와 강풍이 만나서 저런 큰 그 산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화돼 있어요. 뭐 조금 뭐 동네 뒷산 태우는 정도가 아니야. 지금 한번 타면은 호주 같은 데는 한 6개월씩 타요. 산불 한번 나면. 그래서 코알라 이런 것이 한 10억 마리씩 죽습니다. 이런 생태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자주 일어나요. 프리퀀시. 집중호 여기는. 여기 그 2020년도에 제가 환경국장 할 때인데, 이때 충북 북부 지역에 시간당 강우량 74mm가 내립니다. 엄청난 거죠. 아까 30mm에 더블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2년 8월달 동작구에 141.5mm가 내려요.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승용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하던 그 사진 아마 기억 안 나시나? 그게 141.5mm인데, 아까 이게 30mm라 그랬어요? 그럼 이 141.5mm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자료 베이징에 가서 학술 연구차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그 연구원이 발표를 하는데, 정저우에서 2021년 7월 달에 시간당 강우량 201mm가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뭐 비가 내린다, 쏟아분다, 뭐 양동이로 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것도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물이 쑥 올라온다. 이렇게 물이 쑥 올라온다. 그것밖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가 아니야, 이건. 이 정도 되면. 근데 이런 집중호우가 우리 80년 여기 뭐 다 아시잖아요. 보온이 어떻게 됐었던가. 그 아픈 추억이지만, 뭐 그때도 그랬지만 이런 것이 요새는 프리퀀시, 자주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그때 우리 125명이 우리 보온 주민들께서 사망 또 실종되셨죠. 그죠? 참 아픈 추억이고, 또 그 이후에도 있지만, 이게 옛날 그 사진들. 45년 됐네요, 벌써. 그죠? 제가 이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방학 때 학교에서 비상소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비상소집이지 했더니, 보온으로 그 작업가래요. 그래서 제가 왔던 데가 여기 동강초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동강초등학교 왔더니, 와, 나 그렇게 처참한 꼴을, 정말 이게 이런 그 재난을 한번 당하면 이 재난이 왜 그렇게 무서운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번개도 있잖아요. 요새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많이 돌아가시는데, 번개도 기후위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일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정난운이라고 생기는데, 이 온실 효과, 온실 가스 이런 것이 구름하고 이렇게 메커니즘이 생겨서 이 정난운이 잘 생겨요. 그래서 옛날보다 그 번개 발생 일수가 16%가 더 늘고, 그리고 번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전제품 같은 거 막 타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 액수도 6배나 증가하고, 이런 것이 다 기후위기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산불, 뭐 이거 뭐 얘기해야 뭐 잔소리죠. 더 잘 아시는 거고. 이게 거기에요. 투발루라는 나라. 남태평양, 그 호주 위에 있는 나라인데, 이게 외무장관이거든요. 투발루 외무장관인데, 저분이 COP21 회의 때 전 세계 인터뷰를 여기 와서 해요. 저게 옛날에 자기 서 있던 저기가 어디다? 그냥 땅이었는데, 육지였는데,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여기서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 저 오른쪽 그림은 제가 작년에 서울에서 학회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6월 15일인데 장미가 그냥 타버렸어요.
피다가 작년 폭염 때 그러니까 그 6월 장미 뭐 이렇게 장미가 아름답게 폈다가 자연적으로 지고 그리고 여름이 와서 이렇게 더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막 지금은 더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뭐 가을 폭염, 뭐 한가위 열대야. 한가위 열대야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추석날 열대야 때문에 못 자고 가을 폭염 이런 거. 요번에 강릉 건데 저런 물을 보니까 요거를 6통 주더라고요. 2리터짜리 6통. 6통 주고 사를 해. 근데 저 2리터짜리 6통 가지고 어떻게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까? 뭐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까? 강릉 사람들 요번에 좀 고생도 많이 했죠. 근데 저게 비단 강릉만의 얘기냐 이거죠. 우리 청주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고 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런 물 부족 문제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해수면 상승 뭐 이게 좀 이렇습니다. 제주 부근도 그렇고 제주에 가면 용머리 해안 옛날에는 그냥 마구 다녔잖아요. 지금은 타이밍 걸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못 가요. 이렇게 좀 올라가가지고 그런 거. 그다음에 이 해양 산성화는 이제 이런 거는 좀 한번 아실 필요는 있어요. 해양 산성화 하는데 이게 뭔가 이 대기 중에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그게 바닷물하고 이렇게 맞닿은 데서 녹아요. 바닷물에 녹으면 H2O하고 저 CO2하고 저기 되면 이게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럼 바닷물이 산성화가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꼬막 같은 거 좋아하시죠? 조개, 뭐 꼬막 이런 거. 이제 앞으로 그거 볼 수 없습니다. 심각해지면. 그리고 물고기의 뼈를 못 만들어요. 산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조개나 뭐 이런 그 갑각류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물고기의 뼈를 못 만든다는 산성화가 돼가지고 바다가 지금 이제 바다 얘기 또 나오네. 이게 이제 해수가 우리 이순신 장군 때도 많이 보셨지만은 해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운동을 하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표충수 그러니까 바다의 그 표면 거기끼리 이렇게 조류로 해류로 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그 표충수 운동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표충수와 심충수가 이렇게 수직으로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은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수직 운동이에요. 수직 운동. 왜냐하면 바닷물의 이 표면에 있던 것이 뭐 산소든 또 영양분이든 이런 것이 밑으로도 가야지 이게 순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닷물도. 그러려면 이 바닷물이 깔아앉아야 되는데 이 바닷물이 깔아앉으려면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해요. 첫째는 바닷물이 좀 짜야 됩니다. 바닷물이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차가워야 돼요. 바닷물이. 그래야 이 밀도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아닌 바닷물은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 큰 바다가. 근데 이 바닷물이 싱거워지고 있어요. 빙하가 녹아서. 빙하는 담수잖아요. 담수다 보니까 싱거워져서 짜질 않아. 바닷물이. 저 극쪽에. 극쪽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남극하고 북극. 그리고 바닷물이 이게 차가워야 되는데 미지근해. 바닷물 아까 지구 온도 때문에. 그러니까 바닷물이 짜야 되는데 싱겁죠. 차가워야 되는데 미지근하죠. 그러니까 안 주저앉아. 그러니까 표충수는 표충수대로, 심충수는 심충수대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어요.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빙하가 안 녹도록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바닷물이 그래도 차가운 데는 극쪽에는 차가워야 되잖아요. 차가우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바다에는 산호라는 거 아시죠? 산호초. 이 산호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방파제 역할도 하지만 이 물고기 산란 장소예요. 저기가.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아무데나 알 낳고 뭐 그 새끼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산호에 산란을 해서 거기서 이 물고기 치어들을 키워서 이렇게 이제 물고기가 되는데 이 산호가 다 죽고 있습니다. 백화현상으로 해서
바다에서는 산호가 죽고 있고 육지에서는 이 벌이 죽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70% 이상이 벌의 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거에 우리 꽃가루도 칠하고 하지만 70% 이상이 벌이 다니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벌이 없어진 다음에 한 4년 있다가 사람이 없어진다. 라는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도 바다에서는 그 산호가 없어지고 육지에서는 벌이 없어지는 거, 이건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후위기는 식량위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현찰이 많고 카드가 뭐 여러 장이 있어도 저 식료품점 가보면 쌀을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식량 부족, 기후위기라는 거죠. 식량위기.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넘어갈게요. 그 이양현 선생님이라고 우리 조선 후기 그 학자가 딱따구리라는 시를 줬어요.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탁목, 휴탁목. 야, 딱따구리야. 나무를 너무 쪼지 마라. 고목 속이 반밖에 안 남았구나. 비바람은 차라리 걱정이 안 된다만 나무가 쓰러져 내 집이 없어질까 그게 걱정이구나. 어떻게 저때 저런 시를 썼지? 근데 저거를 우리 저 환경이나 기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딱 보면 와, 이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견지명으로 쓴 건 아니야. 이렇게 좀 맞아 떨어졌을 뿐이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쪽으로 오버랩을 시켜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나무를 쪼는 딱따구리가 아닌가. 그럼 딱따구리 조금 덜 쪼면 되잖아. 자기 집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디 가서 이 탕목조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읊어주시면 되게 재밌어요. 탕목, 휴탕목, 고목, 여반복, 풍호영비유, 목체, 무이요. 그래가지고 딱따구리가 이렇게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나중에 써먹으셔도 좋습니다. 어디 강연하시고 그럴 때. 이 젠가놀이 여러분들 해보셨죠? 젠가놀이. 그래서 이 나무 토막을 하나하나 뺄 때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 쓰러지고 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쓰러지기 전에 우리가 안 쓰러지게 해야지. 그래서 이 젠가놀이를 기후위기하고 이렇게 같이 합니다.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티핑 포인트가 안 지났다고 합니다. 티핑 포인트가. 그런데 티핑 포인트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티핑 포인트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서 인식하고 좀 절제된 그런 소비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지표면 온도 1.5도, 2도씨 이걸 비교를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 뭐 1도씨, 뭐 0.5도씨 뭐 그걸 가지고 그래. 뭐 영하 30도에서 뭐 영상 30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그 체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하고 지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36.5도인가? 우리 저 평균 우리 체온이? 근데 거기서 1, 2도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1, 2도만 올라가도 병원 가야 되잖아요. 39도, 40도 가봐. 못 살지. 그러니까 지구도 마찬가지다. 근데 지금 이제 1.5도는 넘었다고 해요.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5도까지 한번 줄여보려고 2015년도에 파리 협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트럼프 선생님이 파리 협정 탈퇴했잖아 또. 그래서 하여튼 1.5도씨는 넘었는데 그러면 2도씨까지 가지 말자는 거죠. 2도씨까지. 2도씨까지 가면 진짜 위험합니다. 산호초 99%가 다 죽어요. 여기 산호초의 99%가 다, 지금 여기도 많이 죽지만 거의 다 죽고 이런 뭐 특이현상 이런 거 다 있고 육상 생태계도 엄청 위험하다 이런 거고. 우리 애들이 이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슬픈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나도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늙어서 죽고 싶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저 고민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알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기후 우울증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를 보면 내가 학생의 한 작은 할아버지 뻘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작은 할아버지들이 이 시니어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로 이거 좀 박아보겠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좀 믿어달라 그랬더니 이 여학생 펑펑 울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좀 위안이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죽을 각오로 뭘 한다니까 위안이 된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런 기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근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이 공부하는 애들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애들은 이래요. 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깨끗한 환경, 안전한 환경, 이걸 달라는 거죠. 2021년도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아시죠? 영국의 본부를 둔 아동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 원서를 다 읽어봤어요. 저같이 1960년대에 태어난 할아버지들 그리고 2020년도에 태어난 지금 몇 살이나 한 대여섯 살? 이런 애들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 산불, 흉작, 가뭄, 홍수, 폭염 이거를 당할 확률이 얘들이 우리보다 2배에서 7배가 많아. 2배에서 7배. 좀 심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에 빠져 죽을 확률, 불에 타 죽을 확률, 굶어 죽을 확률 이런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우리 애들이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애들이 나보다 2배에서 7배가 더 많아. 굶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을 확률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각성을 하고 쟤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이런 애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손자 손녀들 아니에요? 얘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지. 우리 시니어들이.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 시리아 어린이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그 시리아 난민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거기가 저기예요. 밀 곡창지대예요. 전쟁하는 데가 밀 곡창지대인데 2010년도에 거기에 흉작이 가뭄이 들어가요. 기근이.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밀 적항이 안 좋으니까 이 밀은 이 서민 음식이에요.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야.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밀가루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중동으로 수출이 돼. 시리아 같은 나라에. 그런데 이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게 러시아 국민들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수출을 안 해. 봉쇄를 시켜요. 그랬더니 이 중동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 우리 옛날에 그 동학혁명이든 망소의 난이든 천민의 난이든 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난이 왜 일어나요? 꼭 기근이나 무슨 이런 못 먹고 막 굶을 때 이럴 때 꼭 기근이 폭동이 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시리아 내전이 생겨. 그래도 시리아가 먹을 것도 없죠. 이렇게 총알은 핑핑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길 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봐요.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좋을까. 근데 시리아에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좀 먹고 살 만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시리아에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긴 잘 사네 이랬는데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그나마 잘 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시리아 난민 규모가 400만입니다. 400만. 그래서 이 400만 명이 유럽으로 가려고 우리 가겠다 그랬더니 유럽에서 빨칵 뒤집힌 거야. 저 그지 같은 놈들이 불황아 같은 그지들이 막 400만 명이 몰려온대. 그래서 EU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저거를 받을 건가. 그래서 안 받기로 해. 이제 종교도 다르죠. 쟤들 400만 명이 유럽 와서 휘젓고 다니면 범죄 발생률도 늘어나죠. 먹을 것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해서 유럽에서 안 받기로 했다가 이 사진이 그걸 바꿔놓습니다. 이 사진이. 이게 전 세계를 울려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야 돼. 그래서 받기로 이제 EU에서 이제 이렇게 선회를 합니다. 근데 끝까지 안 받기로 한 나라가 있어요. 끝까지. 어딜까요? 영국이에요, 영국. 그래서 영국 여러분들 블랙시트라고 아시죠? 이 EU에서 탈퇴하는 거. 그 EU에서 탈퇴하는 그 블랙시트의 4번째인가 5번째 이유가 우리는 난민을 안 받겠다. 그래서 EU에서 탈퇴합니다. 그래서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에 기근이 있던 것이 어디까지 갔다? 블랙시트까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그렇게 연관이 돼 있다. 나중에 생태학 법칙에 나옵니다만은 모든 것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쓰레기를 버렸다 해서 그게 버린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누구한테 온다? 내 입으로 돌아온다. 다 연결돼 있어서 이게 시간이 너무 없네. 이게 우리나라 좀 창피한데 좀 이렇게 오늘의 화덕장을 뭐 이렇게 좀 2년 연속 이렇게 받아가지고 기후악당이 됐어요. 우리 좀 각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뭐 잘 사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우리도 조금 이런 걸 좀 각성해서 이게 뭔 창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태맹이라고 아세요? 생태맹 들어보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글씨를 모르면 문맹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컴퓨터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 잘 모르면 생태맹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직위가 아무리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돈이 많고 하더라도 이런 지구의 생태 문제 이런 걸 잘 모르면 그냥 맹이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잘 오신 거지. 어떻게 보면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생태맹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 생태맹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 시문의 그 단편소설 상록수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죠? 그 최영신하고 박동혁이 나와서 약 열어가지고 문맹 깨우치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지. 여기 우리 보훈군의 그래도 리더들 아니신가요? 여기 오신 분들. 그러니까 주위에 생태맹들이 혹 계시다면 그런 분들 깨워서 우리 같이 가자. 왜? 이러니까, 그죠? 이거 환경교육 되게 중요합니다. 뭐를 하면 사람들한테 왜 탄소 중립 안 해? 그러면 아니 탄소 중립 언제 가르쳐 봤어? 안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환경교육 제대로 받아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걸요? 환경교육 제대로 받아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탄소 중립 안 한다고 그래. 그건 아니란 얘기지. 환경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땄어요. 환경교육도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이 환경교육사 공식 자격증을 따서 해야 되는데, 우리 그 4대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거 있어요. 뭐 성폭력, 성희롱, 뭐 저런 거는 의무교육이에요. 법정 의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물어야 돼. 근데 이 중요한 환경교육은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만 의무화가 돼 있어요. 고등학생들도 그냥 임의교육, 대학생, 군인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거 안 된다. 이게 환경교육 해야 된다. 우리 보훈군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있나요? 보훈군 환경교육센터? 네?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붕괴해야 돼. 우리 보훈군 환경교육센터 있어야지. 이게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여기 계시면 환경교육센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가르쳐야지 자꾸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나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이 재미없는 걸 들어보겠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이런 거를 수시로 우리 보훈군 인구가 3만 한 5천 정도 되죠? 3만 5천 명이 수시로 이걸 들어야지. 그러려면 이런 거 있어야지. 보훈군 환경교육센터. 제가 옥천 두 군수를 했는데 옥천도 없어요. 영동도 없고. 밥상머리 교육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요새는 뭐 혼자 밥 먹고 막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렇고. 생태학 4대 법칙이 있는데 저 파일이 여기 있으니까 자 모든 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어디론가 가게 마련인 거 쌓인다는 거고 그다음에 자연이 가장 잘한다는 거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뭐 한번 이렇게 상식적으로라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요? 탄소 중립 떠드는데 도대체 탄소 중립이 뭐요? 여러분들 그냥 요것만 알고 계세요. 순 배출량 제로. 탄소 중립자 딱 나오면은 순 배출량 제로. 그러면은 공부 많이 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 배출량 제로. 탄소 중립. 이런 거 하나도 교육도 안 해놓고 사람들 보고 탄소 중립 안 한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육 시켜야지. 자, 뭐 이런 기반도 있고 이게 달에서 찍은 거거든요. 우리 지구, 초록별 지구.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여기는 국경선도 없고, 인종도 없고, 뭐 다, 그냥, 그래서 우리 그래요. 너 어디 사람이 알아? 뭐 미국 사람, 뭐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구 사람이다. 지구인. 예. 우리가 지금처럼 살려면 이렇게 지구가 한 서너 개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겨울은 겨울답게 여름은 여름답게 좀 살아야 되는데 반대예요. 어디 가보면 여름은 겨울답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겨울은 여름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름에 에어컨 너무 틀어가지고 추워가지고 막 가디건 껴입고 막 그러죠. 그죠? 겨울에는 막 너무 절절 끌어가지고 막 내복바람으로 있고. 아니다 이거죠. 이 펭귄의 퍼스트 펭귄이 있는데 어떤 것든 이렇게 좀 선두에 이렇게 그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 제가 볼 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보훈에 어떻게 보면 선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펭귄도 그래요. 펭귄도 저 첫 번째 펭귄이 뛰어들어야 다음 펭귄들이 그거 따라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훈 지역에 또 여기 청주까지, 대전까지, 세종까지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다른 분들도 따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다? 얘. 딴짓 부리는. 뭔지 몰라. 생태맹이야, 쟤. 얘 분명히 생태맹.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 펭귄도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 그게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뭐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어디를 보다가 이 그림이 참 좋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모습 참 좀 없이 살 때이지만 그래도 이때가 더 좋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제가 서울에 가다가 지금 그 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이렇게 저 좌석과 좌석 사이에 이렇게 커튼이 쳐지는 거 아세요? 아, 이거 너무 아니잖아. 왜냐하면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있어요.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 예를 들어서 보훈군에 계신 분들이 서로 친해. 그리고 정보 교환도 잘해. 인사도 잘하고. 안부도 자주 묻고. 그런 데는 재난이 줄거나 아니면 재난 피해가 적거나 아니면 재난 회복이 빠르거나 그래요. 이 사회적 자본이 커지면. 근데 그 반대의 경우다. 뭐 서로 막 디스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은 거기는 재난을 당할 확률도 크고 재난 피해액도 크고 회복도 늦어. 그래서 우리는 얘들 서로 정보 교환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어디 뭐 호랭이가 나타난다, 어디 뭐가 있다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세상에 이러면은 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ESG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건데, 근데 아무튼 뭐 ESG 좀 많고 여기까지. 넷플릭스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이거 한 번 좀 꼭 봤으면 하는 그런 어떤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거 보면 여러분들 다 대기업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전략에 말려듭니다. 한번 좀 기회 되실 때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Buy Now, 또 쇼핑 컨스피러시. 쇼핑의 음모입니다. 지금은 소비를 옛날에는 뭐 싸면 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내 신념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를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싸다고 사고 현명한 자는 그 가치를 본다. 그래서 지금은 미닝아웃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도 그냥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부안해동식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파타고니아 같은 그 옷이 있잖아요. 저거는 되게 환경적인 그런 기업인데 좀 비싸더라도 나는 그런 파타고니아 옷을 입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1,000원, 2,000원을 더 주더라도. 근데 1,000원, 2,000원 더 비싸다고 뭐 아주 그냥 그 오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회사 옷을 안 입겠다 이거지. 나는. 그런 겁니다. 자린고비 우리 음성 사람인데 나중에 자성가죠. 그래서 지금은 평가가 새로 되고 있습니다. 멋의 기준, 오늘 이제 품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품격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회용 컵보다는 텀블러, 승용차보다는 자전거 이런 식으로 이제 품격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제 희망을 좀 얘기할게요. 프랑스 파리에 그 여성 시장님이세요. 파리 시장님 이달고 시장님이라고 여성 시장이신데 이분이
파리 시장에 출마할 때 무슨 공약을 내거냐면 외곽에서 파리 중심가로 들어오는 도로를 확 줄여버리겠다. 자동차 도로를. 그래서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그리고 파리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대폭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걸어요. 그 여성 시장님이. 그러면 파리 시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을 떨궈야 되겠어요? 붙여야 되겠어요? 당선을 시켜야 되겠어요? 파리 시민들이 이달고 시장을 당선을 시킵니다. 그런 공약을 내걸었는데도 불구하고. 파리 시민들이 이제 그 환경 감수성이 좀 좋다고 봐야죠. 아니, 그 차선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또 그런 말을 해요. 하여튼, 승용차를 몰고 파리 시내 중심가로 오면 아주 지옥을 만들어버리겠다 이래요. 근데 파리 시민들이 그분을 당선을 시켜, 파리 시장으로. 그래서 그분이 파리 시장이 된 다음에 그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요. 이행해서 그 결과를 봤더니 2017년도에 그 자동차 배기가스 농도가 이랬어요. 파리 시내가. 근데 이게 한 5년 지나니까 이렇게 되네? 자, 우리가 환경 감수성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안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청정 지역이라 이런 게 해당이 안 되지만 청주나 서울 같은 데만 가봐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근데 알고 실천하면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그 오존층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저게 1985년도에 오존층이 파괴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이고 아주 이슈가 난 게 뭐냐면 백내장, 피부암, 그래서 사람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1987년도에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을 합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프레온가스를 금지시켜요. 그랬더니 이 오존층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게 죽었던 것이. 그래서 북극 같은 경우에 2045년도에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남극은 2066년에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후위기 이런 것도 안 해서 그렇지, 물론 프레온가스하고 온실가스는 달라요. 프레온가스는 금지를 시켰지만 온실가스를 금지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줄일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줄일 수는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그러면 기후위기 문제나 이런 거, 메탄 같은 거 이렇게 줄이면 내 생전에 좀 볼 수 있고, 이산화탄소는 한 200년 가니까 살아생전에 못 볼 것 같지만, 메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볼 수 있지. 그래서, 이런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노래 부를 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같이 나온다는 거. 제가 이제 여기 재산 컬처 센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됐고, 이 보은에 이렇게 멋진 건물이, 제가 도에 33년 있었지만 보은에 이렇게 멋진 건물을 못 봤었거든요. 보은 출장 나와도. 그런데 이런 재산 컬처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가라고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게. 산중수복 의무로 유흥화명 우일촌. 이게 남동시대 유규라는 분이 이제 지은 시인데, 이거 해석을 하면 이래요. 산첩첩 물겹겹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버들 우거지고 꽃 화사하게 핀 그곳에 마을 하나 또 있네.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첩첩 물겹겹, 이게 곧 고난의 시대예요. 고난의 시대. 산 넘어야죠. 물 건너야죠.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산첩첩 물겹겹 막 고난을 겪어서 길이 없는 줄 알았어. 온실가스 막 내뱉고 그렇게 환경 오염시키고 그래서 길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탄소 중립 실천하는 거야. 조금씩 줄이고, 소비 좀 줄이고, 먹는 거, 타는 거 조금씩 줄이고. 그래서 버들가지 우거지고 꽃 화사하게 핀 곳에 뭐가 있다? 마을 하나가 있는 거야. 나는 이걸 탄소 중립 마을이라 그래. 여긴 누가 산다? 우리 미래 세대가 사는 거야. 저런 애들. 저런 애들한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야지. 근데 이 제자가 무슨 제자예요? 비갤 제자잖아요. 비개인다는 거. 산에 비가 개면 어때? 비 개기 전에 어땠어요? 눈보라치죠. 비 쏟아지고 바람 불고 이런 어떤 고난의 시대. 그것을 산첩첩 물겹겹 이거 보는 거예요. 산 이렇게 있고 물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고난을 겪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건물이 보은에 딱 들어서는 거예요. 명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지적인 호기심 또 이런 그런 것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고 문화센터 아닙니까? 다 아카이브식에. 그래서 저는 이 유교 선생님이 졌던 산첩접 물겹겹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버들 우거지고 꽃 화사한 곳에 마을 하나 또 있네. 그 마을 탄소중립 마을이다. 그거 누가 산다? 우리 애들이 산다. 우리 애들. 여기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빨리 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 근데. 더 늦기 전에 우리 빨리 하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도 해요. 막 제 아까 그 블로그에 보면 별 얘기 다 있어요.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뭐 재미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저는 퇴직 후에 생활을 합니다. 뭐 방송에 생방송 CJB에 생방 나가서 뭐 이런 얘기 떠들어요. 이걸 기후수다로 해요. 기후수다. 자꾸 수다 떨어야 돼. 자꾸 알리고, 그죠? 모닝와이드 여기 나가고 충북일보에도 나가서 막 이런 거 해요. 탄소중립 실천은 사랑이다 뭐 이런 거 써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기고하고 김현준의 기후 톡톡 해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교육 자료, 인터넷 자료도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고 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데는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 회원들 회비 뭐 2,000원, 3,000원, 5,000원 걷어가지고 산불 뭐 이렇게 가뭄 지역에 돈도 좀 약소하지만 이렇게 좀 같이 기후 재난을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합니다. 자연 환경을 대할 때 좀 가족처럼 대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춰요. 그죠? 예를 갖춰서 서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는 예를 안 갖추는 것 같아. 청주 시내에도 어느 뒷골목 가보면 사람들 담배 피우고 아무 데나 버려. 그 예를 안 갖추는 것 같아. 우리는 앞으로 이 지구에도 예를 갖추자. 예를 갖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배려와 사랑, 뭐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생택지베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뭐 일감을 나눠주고 뭐 인부들한테 일을 시키고 막 이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저 멋진 바다, 끝없고 넓은 저 망망대해 저 바다에 대한 동경심만 불어줘라. 그러면 이런 멋진 배는 그냥 만들어진다. 어떤 동기부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 뭐 이장님이 시켜서 뭐 군청 직원이 시켜서 이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 아까 인식 얘기했죠. 우리 스스로 깨우치고 알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게 탄소중립 실천이다라는 건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하다 보니까 좀 그랬어요. 여기까지고 저는 탄소중립 실천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거 나를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것은 내 지인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 혼자 편하자,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하면 탄소중립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사랑의 메시지로 내 지인들, 내 가족들, 내 아이들, 걔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탄소중립, 그 어렵고 힘들고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중립 실천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